안녕하세요. 용인 방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삼성의 300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 뉴스가 연일 뉴스를 뜨겁게 했는데요. 요 전번 분석에서는 가장 핫 이슈인 정확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주 위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부 발표 중에 나타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에 걸친 71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부지는 다소 의외의 위치에 입지한 듯 싶기도 한데요. 일단 결정된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바로 이전 사례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를 돌이켜본다면 먼저 발표된 기본 구획은 거의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일정한 예외가 있는데 용인 원삼 SK하이닉스의 경우 북쪽 끝 모서리 부분이 한남 정맥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본 계획에서 일부 제외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역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따라서 이제 이번 삼성 300조 투자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다음 핵심 관건은 바로 경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까지 구획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끗 차이로 경제적인 보상과 이득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바뀌니까요. 용인 SK하이닉스의 경우 발표 이전 원산면과 백안면의 평균 택지 가격은 한 평당 200만 원 초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원산면의 경우 평균 택지 기준 350에서 400만 원, 백안면의 경우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 정도 합니다. 물론 같은 원산면과 백안면이라도 핵심 상권과 그 주변 혹은 주요 교통라인 인접 부지는 훨씬 더 호가하기도 하죠. 또한 원산면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해제 후 시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삼성 300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들어설 남사와 이동읍 지역은 이와 거의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구역의 경계를 두고 수용을 당한 곳과 수용을 피한 곳의 경제적인 보상 차이는 과장하면 하늘과 땅, 대략 더블 이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하여 살펴볼 포인트는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의 정확한 구획이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밀한 세부 계획도가 나와 있지 않아 어제 살펴본 정부 발표안을 중심으로 실제 지도상 어느 경계까지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또 수용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오늘의 예상이 정확히 그대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말 그대로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여러 많은 이유로 계획의 변경 혹은 구획의 조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분석은 실제 지도와 예상 도면의 오버레이에 의한 추정이므로 정확한 확정 경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거리상으로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예상 계획도를 보면 일단 다리가 3개 새로 건설될 듯 보이네요. 하천 폭도 기존의 자연 송전천보다 다소 넓은 것으로 보아 하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 왼쪽 도로 끝을 보시면 옆으로 도로가 더 연장될 듯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획도 밖, 왼편, 용인 한숲시티 쪽에는 이미 예정지 방향으로 소도로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정과 예상이지만 아마 이 도로까지 연장되어 한숲시티 쪽 321번 지방도와 확장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분홍색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거리를 끼고 45번 자동차 전용 고속국도와 연접하여 있는 상업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도 그렇고 아주 작게 소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면요. 현재 45번 국도는 지면에서 다소 높은 위치에 차들이 통행하도록 건설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 분홍색 구간에서 더 넓은 것으로 보아 45번 국도 옆으로 평행도로가 하나 더 생길 듯 싶네요. 더 확대해 아래로 내려와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획도가 현 위치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특이한 송전 교차로 모습도 있지만 왼쪽 하단 노란원 안의 도로의 모습과 구획도의 경계선이 맞아 떨어지고 특히 동쪽 하단 경계선의 모양은 화산로를 따라 흐르는 화산천의 모습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빨간 화살표 쪽 2개의 원 안에는 각각 경계선 밖으로 2마을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도로 하나를 두고 큰 희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해당 지역 모든 분들에게 이번 계획 발표로 인해 큰 손해가 없이 만족할 만한 좋은 보상 혹은 자산 가치에 큰 상승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토지 수용은 기본적으로 정당 보상, 완전 보상 원칙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객관적 가치를 어느 정도 보상받게 돼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 부분, 즉 개발이익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용 경계 밖의 인근 토지주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최소 수년에 걸쳐 평가와 협의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북쪽 현 용인 덕성일반 산업단지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도 자세히 보시면 도로의 모습과 구획도 경계가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남쪽 부분과는 달리 오버레이에 의한 오차가 조금 보이므로 경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왼편 상단 연두색 덕성골 마을회관 쪽은 다행히 수용지역을 피한 듯 보이네요. 자, 정리하자면 구획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작은 마을 두 곳을 제외하고 크게 세 네 지역이 이번 삼성 300조 투자 발표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구획도상 서쪽으로 도로가 신규 연결되면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 단지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쪽 이동읍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이동읍 읍내, 마지막으로는 북쪽으로 용인 시내와 가깝고 수용으로 인한 사업 중단도 피하고 아직도 미입주의 넓은 부지가 남아있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그리고 마주한 길 건너편 덕성골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지금 이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핵심 단지 구역은 개발 행위도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은 쉽게 토지를 사거나 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아주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허가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일정 평수 이하의 소규모 토지의 거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목하여야 할 점이 토지거래로 묶인 남사읍과 이동읍이 아닌 지금도 거래 가능한 투자 1순위 구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삼성 300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인한 투자 가능한 넥스트 대상지는 어디일지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돈이 풀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와 정보를 찾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